자, 이쪽으로 살짝 가서 할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냐면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런다고? 돌림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어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옆으로 가지 않아 이동하지도 않고 회전하지도 않을 때 완벽하게 정지되어 있다라고 해. 자, 물체를 이동시키는 건 알자 힘이고요. 알자 힘이 0일 때 정지된 물체는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 알자 힘이 0일 때를 우리가 멋진 말로 힘의 평형. 자, 힘이 평형한 상태일 때 물체는 정지한 상태를 유지해. 그리고 물체가 회전도 하지 않는다는 건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돌림힘이 0이어야 돼.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회전시키려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돌림힘 평형일 때, 그럴 때 물체는 회전도 하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완벽한 정지 상태야.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힘의 평형도 성립하고 돌림힘 평형도 성립할 때를 우리는 합해서 무슨 평형? 그렇지. 역학적 평형 상태일 때 물체는 완벽하게 정지되어 있을 수 있어. 그러니 물체가 하나는 오른쪽으로 15N의 힘이 작용하는데 하나는 왼쪽으로 16N의 힘이 작용해. 그러면 얘는 힘이 얼마 작용하는 거니? 오른쪽으로 5N. 이럴 때는 힘의 평형이 아니라서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해. 맞지?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애가 이쪽 방향으로 10N, 이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주면 얘는 힘의 합력이 얼마야? 0. 그러면 이동해 안 해? 안 해. 이럴 때가 이동도 하지 않고 회전도 하지 않는 완벽한 정지 상태야. 그치? 자, 그런가 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주고요. 왼쪽으로도 10N의 힘을 주는데 같은 높이가 아니고요. 이렇게 다른 높이로 10N의 힘을 줘. 그러면 이 세 번째 경우에 얘는 뭐하니? 네, 옆으로 이동은 안 해요. 왜? 힘의 평형이니까. 하지만 위에 있는 힘이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얘는 회전은 해. 그 이유가 돌림힘 평형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실제로 돌림힘이라는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요. 이렇게 벽이 있으면 벽에다가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감아놓고, 그죠? 여기를 기준축으로 해서 얘를 회전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준축을 우리가 이렇게 써서 받침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 받침점으로부터 보시는 것처럼 R 떨어져 있는 거리 2m 떨어진 곳에 정확하게 떨어져 있는 거리에 90도 방향으로 내가 누르는 힘을 줄 거야. 얼마의 힘을 줄 거냐면 10N의 힘을 줬다고 치자. 그러면 이 힘을 주는 순간 얘는 이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오게 돼. 맞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돌기만 했어. 자, 이렇게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돌림힘이라고 해서 그 돌림힘을 기호로 예쁘게 타우 이렇게 써. 맞지? 이러한 돌림힘은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곱하기 그 거리의 수직한 방향으로 누르는 힘을 곱하면 돼. 자, 그래서 우리는 떨어져 있는 거리에다가 수직한 방향으로 누르는 힘을 곱해 이렇게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냐면 2m이고요. 2m 떨어져 있는 곳에 90도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 10N이래요. 그러면 10을 곱하시면 얘는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무려 20Nm야. 이만큼의 힘 때문에 얘를 회전한 거야 라고 얘기했어. 자, 이러한 돌림힘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놀이터에서 타는 시소야. 그 시소는요, 이렇게 받침점이 있는데 우리 아빠가요, 뚱뚱한 아빠가 앉았어요. 80kg짜리 아빠가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빠는 사실은 시소를 이렇게 눌러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하는 돌림힘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아빠가 만들어낸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요. 아빠가 누르고 있는 힘에다가 그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곱하면 되니까 80kg짜리 아빠가 누르면 몇 N의 힘으로 누르게? 그렇죠. 800N
200N의 힘으로요.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 누르고 계시니까 아빠는 800Nm의 돌림힘을 줘서 이 시소를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할 거야. 근데 맞은편에 꼬맹이가 앉아있어. 20kg짜리가. 그래서 얘도 꾹 누를 거야. 그러면 얘는 거꾸로요. 이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을 만들 수 있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돌림힘을 주겠지. 그랬을 때 아빠와 똑같은 크기의 돌림힘을 주려면 받침점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어야 될까? 4m라고 해서 아빠가 만든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아들이 만든 시계 방향의 돌림힘, 이 크기가 똑같으면 시소는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정지돼. 그래서 아들이 만든 돌림힘도 아들이 누르는 힘에다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곱할 거거든. 자, 아들은 20kg니까 누르는 힘이 200N이야. 근데 받침점으로부터 4m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만든 돌림힘이 800Nm로 같아.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아. 이게 돌림힘. 그랬을 때 돌림힘 평형은요, 보시면 작용하는 힘의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4대1이면 돌림힘 평형이 되려면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이 1대4면 돼. 됐어? 그래서 무거운 힘은 가까이 있을수록, 작은 힘은 멀리 있을수록 돌림힘 평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돌림힘 평형을 이용한 대표적인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 하나가 지뢰야. 그래서 지뢰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받침점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무거운 물체를 여기다가 짧은 쪽에 올려. 200N짜리 뭐 이런 거. 그럼 얘는 200N을 눌러.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그럼 저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5m 떨어져 있는 곳에서 힘을 줄 텐데, 자, 힘을 줬을 때 얘를 서서히 등속도로 회전시키려면 몇 뉴턴의 힘이 최소한 필요할까? 이 얘기였어요. 맞아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1대5니까 힘은 거꾸로 5대1의 비율로 필요해. 그래서 최소 40N의 힘으로 눌러야 돌림힘 평형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회전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였어. 기억나지? 됐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을 때 지뢰는요, 이렇게 굳이 생기지 않아도 여기 물체에 힘을 주고 있는 곳을 우리가 작용점이라고 하고요. 받침대가 밀어올리는 힘이 작용하는 곳을 우리가 받침점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꾹 눌러서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을 힘점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지뢰라고 해. 근데 그 지뢰에도 종류가 있대. 이 순서대로 배열된 힘의 위치를 갖는 걸 우리는 일종지뢰라고 할래. 일종지뢰의 대표적인 게 가위. 자, 가위에서 내가 여기에 물건을 이렇게 놓고 쓸 거잖아. 자를 거야. 그 중에서 이 부분이 힘점이고 여기가 받침점이고요. 여기가 작용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긴 가위는 지뢰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힘의 3요소가 다 들어있어. 지뢰의 3요소가 다 들어있고 순서도 작용점 다음에 받침점 그 다음이 힘점이라서 이 순서 그대로야. 그래서 가위가 대표적인 일종지뢰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지뢰의 두 번째 이종지뢰라는 것도 있고 지뢰의 세 번째 삼종지뢰라는 것까지 있는데, 자,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 힘의 위치만 바꾸면 돼. 그 중에서 앞에 있는 두 힘의 위치를 바꿔서 받침점 다음이 작용점이고 작용점 다음에 힘점 오게끔 만드는 게 이종지뢰야. 삼종지뢰는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 돼. 그래서 작용점 다음이 힘점이고 힘점 다음이 받침점이 오게끔 되어 있는 구조야. 그치? 자, 이종지뢰의 대표적인 거 뭐 있냐면 병따개 같은 게 이종지뢰의 모습을 띄어. 그래서 병따개가 이렇게 있어서 병뚜껑을 따는 걸 병따개라고 해. 안녕. 그래서 얘를 딸 거야. 딸내미, 어쩐 일로 지갑을 넣어? 저번에 그 영어 때문에 계속 는다 그랬지? 맞아. 항상 이 시간, 지호? 네. 이제 안 잊어먹어.
여기서 보시면 병따개는요, 병뚜껑을 얘가 받치고 있고 얘가 뚜껑을 들어 올려. 그리고 여기에 힘 줘. 그래서 여기가 받치고 있는 받침점, 그리고 여기가 들어 올리는 힘점, 아니 들어 올리는 작용점, 그리고 사람이 실제로 힘을 주는 곳은 여기야. 여기가 힘점이야. 그래서 얘는요, 받침점, 작용점, 힘점이라서 이중질에 맞아. 이렇게 됐어. 그리고 요 거리가 1, 요 거리가 2라고 할 때 병뚜껑한테 줘야 되는 힘은 300N이어야 병뚜껑이 따진대. 그러면 사람이 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2라고 하는 요런 문제 가능해야 돼. 자, 그랬을 때 맞아요.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 1이고요.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가 3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길이비가 1대 3이니까 작용하는 힘의 비율은 거꾸로 3대 1이면 돌림인 평형. 그래서 회전시킬 수 있어. 그러면 작용점에 줘야 되는 힘은 3이고요. 실제로 힘점에서 줘야 되는 힘의 크기가 1이라면 얘는 여기에 300N의 힘이 필요하니까 실제로 내가 여기다 줘야 되는 힘은 100N이면 되네. 이런 얘기야. 되겠어?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봤었어.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쓰고 있는 도구 중에서 지뢰도 있지만 도르래도 있어. 삼종지뢰는요, 대표적으로 뭐 있다 그랬어? 낚싯대 있다 그랬어. 됐지? 자, 근데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서요,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데 이 지뢰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또 다른 도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르래야. 도르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벽면에 대가리가 매달려 있는 도르래도 있고 이렇게 실을 매달아서 도르래 걸쳐 놓은 아이도 있어. 똑같이 100N의 힘을 100N짜리 물체를 힘줘서 들어 올릴 거야.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르래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실 잡아당겨도 도르래는 돌지만 물체가 올라간다고 해서 도르래가 같이 올라가진 않아. 그 높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고정 도르래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서는요, 이 실을 잡아당겨서 물체가 올라가면 따라서 도르래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도르래의 높낮이가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높낮이가 움직인다. 그래서 움직 도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그랬을 때요, 얘가 회전을 하니까 돌림힘이 작용하는데, 자, 이 회전할 때요, 이 구조 잘 보면 여기를 받침점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것도 지뢰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받침점 회전 추름, 그리고 이쪽이 물체가 잡아당기는 작용점, 이쪽이 내가 힘을 주는 힘점 구조야. 그래서 얘는 일종 지뢰 구조를 띠고 있는데 길이비가 1대 1이야. 그럼 길이비가 1대 1이면 힘의 비는 몇 대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100N짜리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당겨야 되는 힘의 크기도 얼마? 그대로 100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면 힘을 좀 줄일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고정 도르래는 힘의 이득을 보지 못했어 라고 하는 거야. 힘의 이득이 없어. 근데도 고정 도르래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 이유가 뭐라 그랬어? 그렇죠. 힘의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얘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나 이 실 내려주지, 실제로 힘을 주는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고정 도르래 사용하는 이유는 힘의 방향 전환이야. 모든 도구가 다 힘의 이득을 보려고 쓰는 건 아니야 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움직 도르래는요, 내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얘 도르래 이렇게 올라가고 물체도 같이 따라 올라온다 그랬어. 자, 근데 얘도 구조를 보면요, 얘가 회전을 하면서 올라갈 때요, 어디에 기대서 회전하냐면 사실은 여기가 받침점이라서 요 실에 기대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가 받침점이고 여기가 물체에 힘을 주고 있는 작용점이고 실제로 내가 힘을 주는 힘이 작용하는 건 여기야. 그래서 받침점, 작용점, 힘점 구조를 띠고 있으니까 얘는 몇 종지래야?
이종질의 구조를 띠고 있어. 그랬을 때 자, 받침점으로부터 각각의 길이 b를 보면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길이가 1이라면 받침점에서 실점까지의 거리는 2야. 그쵸? 네.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 받침점에서 실점까지의 길이 비율이 1대 2다. 그럼 힘의 비율은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1이니까 물체가 작용하는 힘이 100N이면 내가 이 실을 잡아당겨야 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 50N만 줘도 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움직도로에는 물체의 무게보다 힘을 적게 주기 때문에 힘의 이득이 있어. 근데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1과 에너지인데 여러분들은 1이라는 걸 좀 배워 오셨어요? 1은 힘 곱하기 거리라고 그랬어요. 자, 제가 이렇게 지뢰가 있어서요. 기억나요? 200N짜리 물체가 이렇게 있고 내가 여기서 40N의 힘을 줄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등속도로 움직여. 기억나? 그래서 200N짜리 물체 이렇게 올라가고 내가 이렇게 내려준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길이 b가 1대 5이기 때문에 힘의 b가 5대 1로 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요. 실제로 200N이어야 되는 물체를 내가 도구 사용했더니 40N의 힘으로 힘을 5분의 1로 줄였네. 그래서 이런 지뢰를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의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꾹 눌러서 2m 눌러줬어. 그럼 얘 몇 미터 올라와? 네.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닮음이기 때문에 길이 b가 1대 5면 올라가고 내려간 길이 b도 똑같이 1대 5의 관계를 가져. 닮은 삼각형이라서. 그래서 내가 얘를 눌러준 게 2m면요. 얘가 올라간 건 얼마? 0.4m 올라가지. 그러니까 물체가 올라간 거리는 0.4m인데 0.4m 올려주기 위해서 나는 무려 2m를 눌러줘야 돼. 그럼 실제로 물체가 움직인 거에 비해서 내가 이동한 거리는 5배 커졌지? 그걸 우리는 거리의 손해를 봤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힘의 이득을 볼 때와 거리의 손해를 볼 때가 무작위가 아니고요. 힘을 5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거리는 5배 늘어나요. 힘을 2분의 1로 줄이는 움직도로의 같은 애는 늘 이동시켜야 되는 거리 몇 배 늘어나요? 2배 늘어나요. 됐어? 이런 관계를 가져. 반드시야. 그렇다면 힘에다가 움직인 거리를 곱하면 우리가 한 일 나온다 그랬어? 그러면 물체가 올라가면서 한 일은 얼마? 200 곱하기 0.4니까 80줄의 1을 받은 거야. 근데 사람이 정작 해준 일도 40 곱하기 2니까 80이야. 되지? 아무리 도구를 사용해도요.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을 곱한 1의 양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어. 그걸 우리는 1에는 이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건데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봐서 한 일의 양에는 변화가 없는 아이를 내용을 우리는 싸잡아 1의 원리가 성립된다 이렇게 표현해. 1의 원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해되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돌림힘이라는 건 여기까지 끌고 오면 되는 거야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러한 돌림 힘을 여러분들이 구조적 특징을 보면 지난 시간에 설명한 이론 내용들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것과 관련된 정작 문제는 어떻게 나와? 우리 책에서 여러분들 보면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중 너네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할 만한 문제가요. 어떤 문제를 질문하실 것 같냐면 아까 연재가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그 문제인데요. 36페이지에 오면 36페이지에 79번과 80번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자, 79번 문제요. 한번 읽어보시면
고등학교 실전 문제예요. 우리가요 역학적 평형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정지야라고 하는 이렇게 돌미 파트가 나오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역학적 평형이라는 단어야. 물체가 한 지점에 정지되어 있다면 걔는 반드시 힘의 평형이 성립해야 돼. 그리고 돌림의 평형도 성립해야 돼.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역학적 평형이 성립해 이렇게 설명할 거야. 그치?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그림은 어떠냐면요. 균일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막대가 있어. 그 막대의 전체 길이는 L이야.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 막대도 무게가 있대요. 막대 무게가 100N인데 항상 이 막대 전체 무게는 100이지만 그 100이라고 하는 무게는 한 지점에 작용한다라고 본다. 그게 바로 균일한 모양이기 때문에 정가운데에서 100N의 힘이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어. 그치? 그러면 이러한 막대의 무게 중심은 전체 길이의 절반이니까 왼쪽으로부터 2분의 1 L 떨어진 곳에 저만큼의 무게가 작용하는 거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쪽 끝에다가 무게를 매달았어요. 물체를. 자, 그 중에서 왼쪽 끝에 매달려 있는 이 물체는 나무대기를 아래로 20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을 거고요. 오른쪽 끝에 작용하는 물체도 아래쪽으로 500N의 힘으로 당길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이 상태에서 힘의 평형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아래쪽으로만 작용하는 힘이 얼마예요? 800입니다. 그러면 얘는 20만 작용한다면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정상이야? 근데 안 떨어지고 있지. 정지 상태지. 그러면 당연히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누가 줬을까요? 받침점. 그렇죠. 여기 있는 받침점이 줬을 거예요. 받침점이 막대기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얼마 주고 있어야 힘의 평형? 그렇죠. 800N의 힘이 받침점에 작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은 무려 4개야. 그 4개의 힘이 힘의 평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4개의 힘의 위치와 관계 보셔야 된다. 첫 번째 힘의 평형을 통해서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무려 800이라는 거 확인하자. 되겠지? 자, 근데 얘는 힘의 평형뿐만 아니라 돌림의 평형도 유지되네. 지금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요겁니다.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는 돌림의 평형이라면 이때 작용하는 4개의 힘 중에 아무데나 받침점이 있다고 봐도 무방해. 받침점이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이걸 받침점으로 볼래? 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돼. 받침점을 여기를 나는 받침점으로 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쉬워? 그럼 여기를 그냥 받침점으로 봐도 돼. 됐어? 돌림이 평형일 땐 어느 지점을 받침점으로 보나 다 똑같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를 받침점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받침대가 있는 여기까지의 거리 x를 구해볼래요. 이렇게 풀어. 헝아들은. 됐지? 자, 그럼 받침점을 왼쪽 끝으로 봤을 때 돌림의 평형을 보시면 첫 번째 무게 중심은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려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만들 거네. 받침점에 원래 받침점에 있던 800N의 힘은요 이렇게 눌러서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만들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물질은 눌러서 얘 이렇게 회전시킬 거니까 시계 방향의 또 다른 돌림힘을 만들어. 그래서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만드는 거 2개,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만드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요. 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있는데 이 크기가 같아서 회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문제 풀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힘은요. 받침대로부터 보시는 것처럼 2분의 1 L만큼 떨어진 곳에 100N의 힘이 작용하죠. 그렇죠? 두 번째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에요. 얘 받침대로부터 L만큼 떨어진 곳에 500N의 힘이 작용하죠. 자, 그러면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얘요. 얘는 받침대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x에 800N의 힘이 작용하죠. 이게 돌림의 평형이죠. 졸려면 저 뒤에 가서 쓰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x값 구할 건데 쓸데없는 공두개 날리면 되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L 더하기 L은 8X야. 이렇게 돼요. 5L 아까랑 똑같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5분의 11 L이 8 이거 5 아니? 뭐야 왜 갑자기 5분의야? 2분의 11 L이 8X죠? 그래서 우리 이 X라는 값은 16분의 11에 떨어져 있는 곳이야. 이렇게 계산한다고. 됐어?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도 보여드렸어요. 돌림인 평형이라면 힘이 작용하는 어떤 곳을 받침점으로 놔도 돼. 그러니까 문제를 간단히 풀 수 있는 아무 위치랑 받침점으로 놓고 계산을 해도 무방하다. 저는 그냥 여기를 받침점으로 놓고 계산을 할래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근데 계산이 조금 더러워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물체 회전할 때는요.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 이 두 개를 다 써보는 게 가장 좋다. 그런 문제 풀린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 질문을 받을 겁니다. 나머지 질문을 받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혹시 35페이지 자, 문제 푼 것 중에서 뒤에 답안지 있으니까 채점도 하셨어야 되고 역학적 평형일 때 받침대 위치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멋진 단어. 역학적 평형일 때는 받침점의 위치를 네 마음대로 잡으면 된다. 자, 이것과 관련된 이거 이제 물투에서 내려왔어요. 교과서 개편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교과서로 배울 건데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물투에 있던 내용의 절반이 물어오게 내려왔어. 그래서 너네가 조금 많은 내용을 배우는 학년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런 개념들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뒤로 밀렸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 35페이지 74번부터 78번까지는 괜찮아? 네, 질문할 거 없어요. 그럼 넘어오시면 이제 36페이지 79번부터 82번까지의 내용 중에서 79번은 지금 선생님이 해봐 드렸고요. 80번 문제도 하나만 볼게요. 자, 80번 문제 보기 전에 우리 기억나? 힘의 합성. 어떤 물체에 같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해. 하나는 3N이야, 하나는 4N이야. 그렇다면 얘는 사실은 오른쪽 방향으로 몇 N의 힘이 작용한다고 봐도 돼? 7N. 그치? 이렇게 같은 방향의 두 힘은요. 각각의 힘을 실제로 더한 값이 그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봐도 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는 오른쪽으로 4N이야. 하나는 왼쪽으로 3N이야. 그럼 얘는 합력이 얼마야? 1N이 오른쪽으로 작용해. 이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 방향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을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만큼이 합력이야. 그러니까 얘는 큰 힘이 F2니까 F2에서 실제로 F1을 뺀 만큼이 합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 근데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니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4N, 하나는 90도 방향, 이쪽 방향으로 3N. 이럴 때는 합력 얼마 작용해? 5N이죠. 이 두 개를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작용점에서 반대편으로 대각선을 그린 방향이 합력 방향이고요. 대각선의 길이가 합력인데 이게 4고요. 평행사변이니까 이쪽도 3이겠죠? 그러면 이 자체가 피타니까 이 힘이 5N인 거 우리 알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우리는 서로 다른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릴 때요. 비스듬한 방향이면 평행사변형 그렸는데 만약에 비스듬한 힘이 나오면 그 힘은 원래 두 힘인 F1이라고 하는 수평 방향의 힘과 F2라고 하는 수직 방향의 두 힘의 합력이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이거 가지고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이 합력이야 이렇게 보면 된다 그렇지? 그럼 꼬맹아 이 힘이 F인데 요 각도가 됐어 세타야. 그러면 요 크기를 얼마로 보면 돼? FX는 불러 F 그 직각 삼각형에서 꼬매놔. 됐어? 이별. 요 길이가 F야. 요거 각도가 세타야. 그럼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해? 요 길이는 f 코사인 세타 값으로 구하면 돼. 그치? 그러면 요 길이랑 똑같은 게 요 길이니까 fy는 어떻게 구하면 돼? 네, f 사인 세타로 구하면 돼. 납득해? 여기까지였어. 자, 요 부분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게 너네가 가지고 있는 80번 문제가 그거였죠. 80번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벽에 매달아 놓은 액자래. 액자를 걸려고요. 이렇게 못에다가 실 2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액자 이렇게 걸었어. 그러면 이 액자에 작용하는 힘은요, 지구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액자의 무게와 2개의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T1과 T2 요거 3개 힘 받아. 이거 3개 합력이 0이야. 그래? 오케이. 그랬을 때 요 각도가 각각 45도라고 했는데 오메가 잘 봐. 첫 번째 작용하는 이 비스듬한 힘, 우리 물리에서는 비스듬한 거 안 써. 비스듬한 힘은 사실은 수평 방향의 이 힘과 수직 방향의 이 힘을 합해서 얘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돼? 맞아? 그러면 요 크기의 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T1 코사인 세타. 맞아? 요 크기의 힘은 T1 사인 세타로 하면 된다 그랬는데 각도가 45도야. 이제 외워. 코사인 45도 얼마게? 2분의 루트 2. 사인 45도도 2분의 루트 2라는 숫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숫자로 바꾸시면 T1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 T1. 얘도 2분의 루트 2 T1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이 힘도요. 이 힘과 이 힘으로 분해하면 장력 나와. 그렇지? 그러면 얘 크기도 똑같이 2분의 루트 2 T2 얘도 2분의 루트 2 T2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물투로 쫓겨갔던 거야. 저거 힘 분해해야 돼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액자에는 양옆으로 미는 수평 방향의 힘 2개가 생겨. 그쵸? 수평 방향의 힘은 수평 방향끼리 합력 구하면 돼. 이 2개는 서로 반대 방향이고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려면 2분의 루트 2 T1이라는 힘의 크기와 2분의 루트 3인 T2라는 힘의 크기, 루트 2인 T2라는 힘의 크기가 같으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힘의 평형이죠. 그러면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우시면 결국은 T1이라는 힘의 크기가 T2라는 힘의 크기와 같네. 두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같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은 수직 방향끼리 합력 구해서 합력 0 만들면 돼. 근데 실의 장력은 다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밖에 없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건 무게밖에 없어. 그러니까 위쪽으로 작용하는 2분의 루트 2 T1과 2분의 루트 2 T2를 더한 값이 물체의 무게랑 같으면 되는데 장력의 크기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그냥 둘 다 TT 이렇게 하면 루트 2T는 W야. 맞아? 자, 그러면 장력의 크기는 무게 루트 2분의 1. 요게 이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야 라고 했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쵸? 그래서 8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가 힘을 이렇게 분해하는 연습을 아직 많이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79, 80은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나올 것 같아서 그랬어요. 자, 그럼 81번부터 85번까지 중에서 질문 있나 확인하자. 81번 81번.
81, 82, 84. 84. 자, 81, 82, 84 세 문제 볼게요. 괜찮으세요? 선생님은 독감은 아닌데요. 요즘에 아침 저녁 일교차가 너무 커서 기침이 나오네요. 어제 살짝 누운 거 알아? 드셨어요? 어제 살짝 누웠어. 한몇 시쯤에요? 어제 9시쯤에 살짝 눈발이 내렸어요. 자, 너네는 눈 오는 거 좋아할 나이인데 나는 눈 오는 거 싫어할 나이야. 운전하는데 열나 힘들어요. 자, 어제는 이제 상산, 용인 이런 데 합격자 발표가 다 났고요. 다음 주에 하나, 그 다음에 북일고 이런 데 이제 자사들이 발표가 나요. 합자. 요번에 상사 문제가 어려웠어요. 상사 문제가 요번에 과학하고 수학이 나왔는데 과학 문제가 영재교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자들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 81번 보면 질량이 5kg, 4kg, 6kg의 세 물체가 원점으로부터 0, 0.3, 1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치자. 세 물체의 무게 중심점. 자, 여기에 요렇게 떨어져 있는 세 물체가 있어. 이 세 물체 전체의 무게 중심점이 어디야? 자, 그 무게 중심점을 찾으면 거기만 딱 받치고 있으면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아. 알겠어? 네. 그래서 얘네들의 무게 중심점이 여기라고 치자. 그랬을 때요. 얘가 누르는 돌림인과 얘가 누르는 돌림임을 합한 값이 얘가 눌러서 만들어지는 돌림의 크기와 같아지는 그 지점이 무게 중심점이야. 그거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무게 중심점이 있다고 치고 여기는 위치가 0인 위치, 여기는 0.3인 위치, 여기는 1인 위치, 무게 중심점은 얼마인지 모르는 거고요. 얘 5kg, 4kg, 6kg, 5kg, 4kg, 6kg짜리야. 이렇게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위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자, 얘 돌림인 평형이죠. 돌림인 평형이면 얘가 누르는 힘이 얼마인지 아세요? 50. 5kg니까 그치? 얘가 누르는 힘 40. 얘가 누르는 힘 얼마냐면 60. 다 합치면 얼마? 150이 눌러. 그럼 받침점이 밀어 올리는 힘이 얼마? 네, 받침점이 밀어 올리는 힘도 150N인 이 힘이 작용하는 어떤 지점? 맞죠? 그거 찾으면 돼. 그럼 이거 아까 우리가 했던 문제랑 똑같아. 이렇게 돌림이 평형일 때는 어디를 받침점으로 봐도 무방해. 그러면 저는 거꾸로 여기를 받침점으로 볼래요. 그치? 그럼 받침점으로부터 B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0.3. 받침점으로부터 받침대가 있는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몰라. X. 뭐 이렇게 놓으면 되지.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1. 뭐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럼 이제 같은 방향의 돌림힘을 만드는 걸 빨리 찾아야 돼. 얘하고 얘는 둘 다 시계 방향, 얘만 반시계 방향. 이해해? 그렇게 가면 돼. 받침대의 위치를 바꿔놓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쉬워져.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이랑 같다.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B와 C가 만드는 거야. 자, B는요. 40N의 돌림힘이 받침대 역할을 하는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0.3이야. C는요. 60N의 힘을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 줄 거야.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받침점이 있던 곳의 힘은 150N이고요. 받침대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몰라. 이런 뜻이지. 알 수가 없대. 자, 그랬을 때 얘는 12 더하기 60은 150x. 괜찮지? 나 산수는 잘 못해서 혹시 산수가 틀릴 수도 있어. 이거 72 얘 넘기면 x는 150분의 72인 지점이야. 젠장. 빨리 풀어. 0점.
0.38 4 0.48 됐어. 그래서 0.48인 곳이래요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지. 근데 선생님 여기 있는 무게 생각했고 여기 있는 힘도 생각했고 여기 있는 힘도 생각하는데 왜 여기 있는 50N은 생각 안 해요? 얘는요 받침점을 여기다 놨기 때문에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0이야. 그러니까 얘는 돌림힘을 못 만들어. 알겠지?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들은 돌림힘을 못 만든다 라는 거죠. 너네 왜 과거 대비는 안 해? 생각만 해도 끔찍해. 과거는 못 갈 것 같아요. 아 과거도 못 갈 것 같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따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응. 나중에 귀찮아서 놓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과거만 이제 시작해서 애들 수업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너네들하고 수업할 때 이해도의 차이가 없는데 얘네들은 왜 생각을 안 할까? 왜냐면 이제 너네 때부터 입시가 많이 달라져서 일반고를 가는 것보다는 특목고를 가는 게 나아서요. 과거는 생각을 안 하더라도 자사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특목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체제로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나면 선생님하고 82번 걸리고 아저씨 같은 사람이 이제 누워있죠. 키가 1.6m인 사람이 누워있어 널판지 위에. 자, 이렇게 널판지 위에 얘가 누워있는데요. 여기 끝에 저울로 잰 누르는 힘의 크기가 얼마냐면 300. 그리고 이쪽 끝에서 저울을 누르는 힘이 얼마냐면 250 이런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요 길이는 1.6이야. 이렇게 됐어요. 이럴 때 여기에서 이 사람 이제 얼굴 있고 몸통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무게 중심 어디야? 라고 하면 또 무게 중심 여기 어딘가를 받침점으로 놨을 때 어느 쪽에서 휘어지지 않아?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은 합하면 550이야. 그치? 55kg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받침점이 있다면 무게 중심점이 있다면 거기서 밀어 올려야 되는 힘도 550이네. 이런 얘기지. 힘의 평형. 자, 그랬을 때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는 모르니까 돌림의 평형이니까 난 여기를 실제로 받침점으로 놓을 거야. 그래놓고 무게 중심점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x 이렇게 놓으면 이 거리 구할 수 있잖아. 자, 근데 여기 어디서부터 거리 재라고 했어? 발끝으로부터의 거리. 네, 그래서 이거 x 구해놓고 1.6에서 빼자. 우리가 구하라는 건 요 값이야, 요 값. 여기지?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돌림의 평형을 구해보시면요. 받침대가 있는 300N의 힘은 없어지는 거야. 돌림이 못 만들어. 그치? 무게 중심점에서 이렇게 만드는 반시계 방향 돌림인과 시계 방향 돌림이 같네. 얘기지? 그럼 코뱅아,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비율이 힘의 비율과 같은 거 알아? 반대인 거 알아? 힘의 비가 몇 대 몇이냐? 550대 250이니까 어렵다. 55대 25니까 11대 5. 맞아? 힘의 비율이 11대 5예요. 그럼 길이 비율은 5대 11이에요. 이거 맞아? 거꾸로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가 5니까 여기는 6이면 되네. 그래야 10이 되니까. 그치? 그러면 발바닥에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는 전체 총거리가 1.6m였어. 자, 그거를 11개로 자른 것 중에 6개만큼 떨어진 곳. 그치? 네. 그래서 얘는 11분의 66이 36이니까 9.6 인 거냐? 맞죠? 네. 자, 인 곳이 바로 발바닥에서부터 무게중심점까지의 거리일 거야. 이렇게 돼요.
지금 설명한 것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손 들어. 제가 갈 거예요. 진짜 뭐라고 하는 무게 중심점을 거기다가 놓고. 이렇게 해서 손을 풀을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랬을 때 여기 아래를 누르는 게 합쳐서 550이죠. 그럼 받침대에서 위로 올리는 것도 550이죠. 그랬을 때 여기 받침점으로 놓으면 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 회전시키는 돌리니까 이렇게 회전시키는 시계 방향 돌리는 거죠. 네. 그랬을 때요. 반시계 방향의 돌림과 시계 방향의 돌림은 가까이 이렇게 놔도 되고요. 그랬을 때 얘가 550이니까 요 거리를 써보면 550 곱하기 x 값이 요거 250 곱하기 1.6이랍니다. 그래서 x 값을 구하시면 똑같이 550분의 250 곱하기 1.6이야. 그래서 이거 x 값 구하면 되고 그 값을 전체의 1.6에서 빼면 이렇게 나와. X가 그런지 이렇게 하는 거지. 너 여기서 x 어떻게 어디가 x야? 여기까지 맞아요. 네. 그랬을 때요. 요게 이렇게 누르는 돌림인 거. 이렇게 누르는 돌림이 같다랬지? 그러면 얘는요. 250 곱하기 1.6인 거죠. 네. 라고 하는 시계방향 돌림이 550 곱하기 x라는 반시계 방향 돌림이랑 같아. 그래서 x는 550분의 250 곱하기 1.6 그래서 x값 구하고 1.6에서 빼면 돼. 그렇지? 요 B는 어떻게 적는 거야? B가 없어. 모델 비율. 이거는 그래서 여기를 받침점으로 놓으면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 550 있지?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250이지? 그러면 힘의 비율이 55대 25지? 그러면 힘의 비율의 거꾸로가 거리 비율인 거지? 55대 20. 그렇게 맞다. 근데 그 B는 여쭤봤는데 무게 중심이 왜 아래쪽에 있으면 잘 못해요?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으면 더 잘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무게중심점이 위로 올라가서 위치 에너지가 더 커져요. 그래서 불안한 에너지가 더 커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보시면요. 무게중심점이 위에 있으면 왜 불안할까? 돌림힘의 크기가 더 커지니까. 지금 너네가 배운 것처럼 돌림힘의 무게중심점이 위에 있으면 받침점이 여기잖아. 돌림힘이 더 커져. 더 잘 휘려고 해. 그렇게 설명하는 게 너네한테는 더 낫겠다. 자, 84번 볼게요. 84번은 여러분들 어느 게 더 안정적이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건데 구조물이 외부의 충격이나 하중의 증가에도 잘 쓰러지지 않도록 물질처 안정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닌 것 찾아 라고 했어. 우리 건물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요. 잘 버틸 수 있는 걸 안정적이다 라고 표현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돌림힘 배우면서요. 물체가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걸 안정적이라고 한다.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도구가 오뚜기야 라고 했어. 자, 오뚜기 같은 아이들이 안정적이라서 기울어놔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넘어지진 않아. 자, 그럼 가장 안정적으로 물체를 만드는 방법은 무게 중심점이 낮을수록 돌림힘이 작아. 그래서 쓰러지지 않아. 그치? 여기를 받침점으로 볼 거니까 받침대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짧아야 돌림힘이 작아지니까 그래. 그치?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건 최대한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을수록 안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아래쪽을 뚱뚱하게 만들어야 무게 중심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무게 중심은 항상 물체의 바닥면 안쪽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밑에 넓이가 넓어야 돼. 이런 얘기였어. 그치? 이럴수록 밑면적이 넓을수록 쓰러지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벽돌이 있을 때요. 벽돌은 균일하니까 무게중심은 정가운데 있을 거고 그게 바닥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놔두면 안 넘어질 거야. 근데 이렇게 있던 벽돌을 살짝 내가 이렇게 기울이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무게중심점이 여기다가 살짝 기울이면서 얘가 이쪽으로 올라와. 그래서 무게중심점이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불완전해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고, 그 불완전해져도 얘가 바닥면 요 안에 무게중심점이 딱 들어오면 안 넘어져. 넘어지진 않아. 근데 더 기울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서요. 무게중심점이 더 기울이면 거꾸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됐죠? 얘는 바닥면이 여기였거든요. 근데 바닥면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뭐해? 넘어져. 그래서 쓰러지는 순간은 네가 기울었을 때 무게중심이 올라가는 동안은 불완전하지만 쓰러지진 않아. 바닥면 안에 무게중심이 그 아래 있어. 근데 올라갔던 무게중심이 다시 내려오는 이 순간부터는 이 무게중심점이 바닥면을 벗어나. 그래서 넘어져.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 무게중심의 바닥면은 여기가 되는 거야. 그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얘는 이렇게 돼. 그래서 원래 상태가 아니고 새로운 바닥을 향해 가는 거야. 얘는 이렇게 돼. 그치?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보시면 구조물의 무게중심은 낮추고 바닥면은 넓히는 게 안정적이다.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안정적이다. 맞습니다. 그래야 이동 안 하죠. 세 번째,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힘의 평형이어야 된다. 안정적이라는 건 정지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평형, 돌림힘 평형 다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구조물이 평형 상태에서 기울어졌을 때 무게중심이 낮아지도록 한다? 아니요. 얘가 무게중심이 낮아지도록 하면 그 순간 쓰러져요. 그래서 기울일 때 안 쓰러지려면 무게중심이 올라가야죠. 그래야 안 쓰러져요. 그래서 내려오면 그 순간부터 쓰러진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구조물의 무게중심의 작용선이 구조물이 조금 기울어져도 바닥면에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네, 조금 기울어지더라도 무게중심이 바닥면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쓰러지지 않아. 됐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 그죠? 무게중심이 낮아지는 순간부터 쓰러지기 시작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38페이지 86부터 88까지. 몇 번? 88. 87, 88. 그죠? 87, 88. (87, 88을) 보면요, 87 전형적인 지뢰 모양이야. 또 해보자. 자, 그림은 지뢰를 이용해서 무게가 W인 물체를 H 높이만큼 들어 올릴 건데, 받침점에서 물체가 놓인 곳까지의 거리가 0.2L이야.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는 0.8L이라고 할 거야. 이때 내가 눌러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얼마야? 자, 고뱅아, 길이비 몇 대면? 길이비 몇 대면? 1대4. 그죠? 그럼 힘의 비는? 4대1.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0.2L,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0.8L. 그래서 길이비가 1대4야. 그러면 힘의 비는 4대1이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물체의 무게가 W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눌러주는 힘이 F라고 했잖아요. 힘의 비는 4대1이면 돼. 그러니까 나는 물체의 무게에 4분의 1만큼만 힘주면 얘 들어 올릴 수 있어. 이런 얘기야. 이거 돼야 돼.
자, 그랬을 때요.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랬을 때 올라간 거리와 내려간 거리 비율 몇 대면? 1대 4. 그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간 거리가 h라고 그랬어. 그럼 내려온 거리는 얼마야? 4h.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때요. 기억. 막대에 작용하는 힘은 물체 무게의 4분의 1이야. 맞고요. 자, 힘점이 내려간 거리는 올라간 거리의 4배니까 4h 맞고요. 자, 힘 F의 지뢰하는 일률은 지뢰가 물체하는 일률과 같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일률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래. 그거 오늘 배울 거야. 이게 원래 중학교 때 있다가 사라져서 너네만 못 배웠어.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면 1초 동안 한 일의 양이 나와. 예를 들어 2초 동안 나는 200줄의 일을 했어. 그럼 당연히 1초당 100줄의 일을 하는 거잖아. 이걸 일률이라고 해. 우리는 이걸 100와트라는 단위로 바꿔서 써. 됐어. 그럼 보세요. 보면 얘가 올라가면서 한 일과 내려주면서 한 일의 양 누가 더 커? 한 일은 항상 같다. 일의 원리. 됐어? 네. 왼쪽의 한 일과 오른쪽의 한 일은 같아요. 일의 원리가 성립하니까.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얘가 1초 걸렸으면 얘가 올라가는데 1초 걸리죠? 걸린 시간도 같아요. 그렇다면 둘의 일률은 어때요? 같아요. 됐어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7번의 답은 다 맞아요. 5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8번에다가 그림에다 축바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를 우리가 축바퀴라고 해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과 3R인 축바퀴의 양쪽에 질량이 EM인 A와 M인 B가 매달려 있어 움직이고 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라고 했어요. 자, 얘를 옆에서 보니까 큰 회전하는 축과 작은 축이 있는데 이걸 정면으로 보시면 큰 바퀴가 있고 안에 작은 바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런 얘기야. 그쵸? 큰 바퀴가 있고 안에 작은 바퀴가 있어서 작은 바퀴 쪽에 이렇게 물체가 매달려 있어. A, EM자리. 그 다음에 큰 바퀴 쪽에도 물체가 매달려 있어. B, M자리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회전을 할 때요. 작은 바퀴와 큰 바퀴가 동시에 도는데 중심으로부터 작은 바퀴까지의 거리를 R로 보면 중심으로부터 긴 바퀴까지의 거리가 3R인 해매가 다시 보면 이거 지뢰야. 뭐야? 여기서 잡아당겨, 여기 잡아당겨. 그걸 옆으로 봐서 그린 그림이 걔야. 정면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야. 이걸 축바퀴라고 해. 자, 그렇다면 이때요. A가 축바퀴에 작용하는 돌림힘은 얼마입니까? 자, A가 만든 돌림힘은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곱한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가 만드는 돌림힘은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아래다가 수직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이물체의 무게죠? 무게는 질량에다 중력가속도 곱하면 되니까 EMG. 우리 이렇게 쓴다. 그래서 EMG 50kg라고 하면 무게는 여러분들 500N이라고 쓰잖아요. 그 이유는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인 10을 곱해서 그래. 그랬어요. 그래서 질량 줬으니까 중력가속도 G 곱하면 무게 돼. 이렇게 돼. 그래서 얘가 만든 돌림힘은 EMGR이야. 이렇게 쓰겠다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올라가고 B는 내려가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사실은요. 얘네들의 길이 B가 1대 3이니까. 그죠? 힘의 B는 어떤 문제? 힘의 B는 어떤 문제? 3대 1이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 B의 그 질량이 M이니까 이쪽의 무게가 얼마여야 돼? 이거 3M이어야 돼. 그래서 이쪽에서 주는 힘이 3M이어야 그 자리에 정지 되는 거야. 여기가 M이면 여기는 3M이어야 정지인데 3M보다 작아.
이쪽에서 당겨주는 힘이 적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새끼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겠지. 됐어? 그 얘기야. 그 얘기야. 자, 그래서 A는 올라가고 B는 내려가는 게 맞아요 라는 얘기죠. 디귿 보자. 매 순간 A의 속력은 B 속력의 3배이겠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올라간 거리, 얘가 내려간 거리, 요거 이런 식으로 뭐 움직였다고 치면 보시면 얘가 올라간 거리가 요만큼이면 얘가 내려간 거리가 이렇게 돼야죠. 맞아? 길이 B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1m 올라가면 얘는 3m 내려가. 무조건. 됐어? 그러면 속력은요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인데 똑같이 1초 동안 얘가 1m 올라갈 동안 얘는 3m 내려와. 그러니까 B의 속력이 3배 더 달라. 알겠어? 무조건 그래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A의 속력이 빠른 게 아니고 B의 속력이 3배로 빨라야 돼. 괜찮아? 무슨 얘기했는지 알겠어? 대충? 자, 대충 알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머리를 최선을 다해서 돌려. 너네들 다 맑게 알아들어. 최선을 다해서 해봐. 시간 10분 줄 거야. 좋고요.
은행 1분만 더 볼 테니까 해보십시오. 모자른 사람 손. 그러진 않아. 자, 이제 답부터 먼저 불러보는데요. 9번하고 10번을 애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특히 9번이 좀 그래요 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1번부터 채점해 볼게요. 1번부터 순서대로 X 동글 X.
4번은 2. 5번부터 순서대로 동글 X 동글. 8번은 50. 9번이 루트 3분의 880. 그냥 그래. 루트 3분의 880이야. 자, 10번은 2번. 전체 10개 중에 맞은 개수 확인해보자. 빵인데. 자, 흥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물줄 좁혀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라서 좀 어려워요. 자, 서준이. 저 5개. 네. 틀린 거 잠깐 봐. 세훈이. 7개. 어? 7개. 지우. 8개. 시연이. 없고. 연재. 8개. 혜인이. 유준이. 7개. 시은이. 네. 이렇게 됐는데요. 자, 틀린 것들 보셨을 텐데 1번부터 8번까지 중에 내가 뭐 할까? 다 물어봐. 너네 모르겠는 거. 2번, 5번, 6번, 8번. 와 씨. 너 뭐 2번, 5번, 6번, 8번? 앞에서 이상한 거 좀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자, 2번 봐. 네. 돌림힘의 크기는 질의 팔 길이가 길수록 힘의 크기가 클수록 크다. 자, 이렇게 이제 돌림힘 이렇게 있어. 자,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돌림힘의 팔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요거 R, 그다음 누르는 힘이 F. 그럼 돌림힘은 힘 곱하기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힘이 커질수록 돌림이 커져. 떨어져 있는 거리도 클수록 돌림이 커져. 이런 얘기.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2번. 너 뭐라 그랬어? 네. 5번, 6번, 8번? 네. 5, 6, 8. 자, 5번 보시면 5번은요. 옴직도르래요. 옴직도르래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여기 물체 이렇게 있어. 여기 받침점. 여기 물체가 있는 여기가 작용점. 그리고 이쪽이 힘점. 그래서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의 거리 1인데 받침점으로부터 힘점까지의 거리가 2야. 길이 비가 1대2라서 힘의 비는 2대1이야. 그래서 여기 물체의 무게보다 힘은 2분의 1 적은 힘이 들어. 뭐 그런 얘기.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옴직도르에 작용하는 돌림힘은 평형을 유지한다. 자, 거기 보면 정지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 돌림이 평형이야. 자, 그 다음에 6번. F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요. 라고 하면 돌림힘의 크기는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자, 이 거리는 됐어. 이거 도르래 반지름의 2배 2R이야. 거기에 잡아당기는 힘이 F니까요. 자, 요 실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F 곱하기 2R. 요게 돌림힘의 크기야. 그거. 자, 그래서 받침점의 위치가 여기라는 거 기억해야 돼. 여기가 받침점의 위치라는 거 기억. 자, 그 다음에 8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림은 질량이 10kg이고 길이가 2m의 균일한 세막대기 한쪽 끝에 받침대로 받치고 있고 다른 쪽 끝은 손으로 받치고 있어.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그랬는데 이렇게 막대가 있고 여기 회전축이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손으로 받쳐주고 있어야만 안 넘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막대기가 무게가 있어. 막대기는 전체 길이가 2m니까요. 정확하게 가운데 1m 떨어진 곳에 막대의 무게인 얘가 10kg짜리니까 100N의 힘으로 됐어. 누르고 있어. 그러면 이 무게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면 돌림힘을 주겠지? 그러면 내가 손으로 회전하지 않게 이렇게 밀어 올려서 반시계 방향 돌림힘을 줘야 돼. 그래야 돌림힘 평형이야. 그럼 길이 비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2니까 힘의 비는 2대 1이면 되지. 자,
9번 볼게요. 9번하고 10번은 그냥 선생님이 풀 거예요. 자, 9번 보시면 이거 아까 비슷한 거 액자 매다는 거 그거 그림 기억나? 그것처럼요. 벽면에다가요. 이렇게 선반 하나를 달아서 거기다가 무거운 화분을 놓을 거고요. 그래서 실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선반이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게끔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 핀이 있어 라고 하는 이 핀이 있는 부분을 받침점으로 봐. 그리고요. 이 선반도 있는데 선반 무게가 400N이니까 정확하게 가운데 400N의 무게가 작용해. 그리고 여기에 됐죠? 네. 화분도 있어요. 자, 이거 전체 길이가 5m니까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는 2.5m일 거고요. 화분은 2m 떨어진 곳에 있어요. 2m 떨어진 곳에 화분의 무게가 작용합니다. 화분의 무게는 600이에요. 화분의 무게 600, 나무 토막의 무게는 400. 그러면 벌써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1000이야. 그럼 위로 잡아당기는 힘도 1000이 있어야 힘의 평형이 돼. 근데 이 막대기는요, 아무리 봐도 누르는 힘 2개 있어? 그럼 위로 당기는 힘은 누가 만들까? 실의 장력이. 장력이 이렇게 작용하지? 그러면 이 힘을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나누시면 이게 바로 1000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힘의 평형이 유지되죠. 그쵸? 그랬을 때 요거 장력을 T라고 하고요. 요거 각도를 6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수평 방향의 장력과 수직 방향의 장력으로 나눌 거야. 그 수직 방향의 장력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요거야. 요거야. 그치? 요거랑 요거 같아. 그러니까 얘는 T 사인 60으로 계산하면 이게 100이어야 된다고. 사인 60, 응? 1000이어야 돼. 자,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거기에 장력을 곱한 값이 1000이어야 돼. 그러니까 장력은 루트 3분의 얼마? 200이어야 돼. 그래서 네, 뭐야? 400에 무게 이거. 그래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 1000 이고요. T 많이 뭐래? 또 뭐가 있어? 1600. 1600? 뭔 말이지? 저 거리. 이거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1000. 그러면 위로 밀어 올리는 힘도 1000.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은 T 곱하기 사인 60. 사인 60이 1000이면 돼. 아, 얘 위로 올리는 힘이 얘 말고 이것도 있다. 여기서 작용하는 힘. 그래서 요거가 1000이다라고 볼 수는 없네요. 저거 나사로도 쥐어놔서 여기서 받치는 힘도 있다. 받침대에서 위로 받치는 힘. 그치? 그래서 요것만 1000으로 보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고. 뜻하는 쳐요? 네. 네. 그래서 위로 받치는 힘이 여기도 작용하고 여기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 힘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여기 있는 힘을 F1이라고 하면 위로 작용하는 힘이 F1도 있고 여기에 T 사인 세타도 있어.
그래서 이거 모른다. 이건 선생님 잘못 푼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장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요 힘을 몰라도 되는 게 여기가 받침점으로 돌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됐어. 이거 돌림이 평형으로밖에 못 푸네. 그렇구나. 자, 그 중에서요. 보시는 것처럼 시계 방향에 돌리면 얘도 있고 얘도 있어. T, F, 아니 타우 1, 타우 T. 그쵸? 그래서 시계 방향의 돌림임 두 개를 더한 값이 반시계 방향 돌림임 얘랑 같은 거니까 보시면 이거 600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받침점으로부터 2m, 400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받침점으로부터 2.5인분. 맞아? 자,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1000은 아니지만 얘는 T 사인 60으로 구하는 건 맞아. 이쪽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반시계 방향 돌림이. 그럼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t 곱하기 떨어져 있는 거리가 5m.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거 1200 더하기 나 열심히 해볼게. 1000이요. 1000? 2200. 1000은 2분의 5 루트 3t t는 2200 곱하기 5 루트 3분의 2 5 4 20 440 그래서 루트 3분의 880 이런 느낌. 지우, 알아듣는 표정일까 못 알아듣는 표정일까? 근데 알아듣는 표정인데 왜 못 알아듣는 표정을 짓고 있지? 5는 여기서 하는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로 왜 하는 거야? 아,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야. 여기부터. 그럼 흰 곱하기 거리. TX랑 이거 이제 어? TY만. 아, 그냥 여기에 TY를 이용한 거야. 아. TY 값이 T 사인 60이라서. 아. 혹시 장력은 정확히 어떻게 구하는 거죠? 아, 장력은 구하는 방법이 없어. 여기에 그냥 장력이 작용하는 거 알지? 맞아? 근데 그 장력이 지금 비스듬하게 작용하니까 수평 방향의 장력과 수직 방향의 장력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알지? 그 중에서 돌림이 힘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90도 방향에 작용한 힘이니까 얘는 돌림이 못 만들어. 얘만 돌림이 만들어. 그러면 요 크기는 어떻게 구해? 이 장력의 수직한 방향이니까 우리 이 수직한 방향에 작용하는 이 장력은 T 사인 세타로 계산하는 것과 똑같아. 근데 이거 60도니까 2분의 루트 3t로 바꾸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2분의 루트 3t로 집어넣고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5라서 요거 수식 정리해서 t값 구하면 이때 실에 걸리는 장력은 이 방향으로 루트 3분의 880만큼 작용해. 이런 뜻이야. 네. 스텝. 단위를 뭘로 해야 돼요? 뭐의 단위? 돌림힘 단위 아니면 마지막 장력 단위를. 모든 힘의 단위는요. 힘을 부르는 이름은 당연 다양하죠. 마찰력, 탄성력, 장력, 중력, 전기력 엄청 많죠. 근데 모든 힘의 단위는 다보다 뉴턴이다. 그래서 모든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네, 그런 얘기예요. 얘들아, 이제 물리한 지 겨우 5번 오늘까지 해서 겨우 그거밖에 안 돼요. 5번 수업으로 물리 전체를 다 내가 잘할 수 있다. 그건 아니야. 근데 하나씩 배워가면 그래도 우리가 돌림힘이라는 단어를 알아둘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만 그죠? 한꺼번에 다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면 다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면 되고요. 이거를 레벨 2 과정 가면 더럽게 많이 문제 풀어요. 그때쯤 되면 익숙해요. 됐죠? 여기까지 중에서 또 다른 질문? 네.
마지막 문제 하나만 하고 잠깐 끊을게요. 오뚜기. 오뚜기 있어. 자, 이거 보는 연습하자. 자, 오뚜기를 살짝 아저씨가 기울였네. 오뚜기를 살짝 아저씨가 기울여서요. 이 새끼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자, 얘 무게 중심점이요. 어디 있냐면 무게 중심점이 여기 있고 바닥은 여기 있대요. 뭐 이런 얘기야. 자, 무게 중심점이 여기 있다면 오뚜기의 무게가 20N이니까 요거 쭉 내려오면 바닥면을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겠지. 20N의 힘으로. 그렇죠? 이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요. 이 오뚜기의 돌림힘의 크기는 이라고 하죠. 돌림힘은요. 무조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곱이야. 그래서 받침점은 어디야? 여기라며. 접촉점이. 여기라며. 그러면 받침점으로부터 지금 내가 작용하는 이 힘, 그 힘이 오뚜기의 무게겠지? 이 힘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얼마야? 요 거리죠. 누가 아세요? 요 거리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오뚜기의 무게인 거죠. 됐죠? 그래서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오른쪽이 한 칸이야. 한 칸이니까 얼마냐? 1cm를 어떻게 계산할 때 너 우린 표준 단위밖에 안 쓰잖아. 그러니까 0.01m로 쓰는 게 맞지. 그 얘기야. 표준 단위밖에 안 쓰잖아. 그 0.01m 떨어진 곳에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 20N이야. 그래서 얘는 돌림힘이 0.2Nm라고 보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겠어? 너네가 틀린 이유 중에서요. 실제로 우리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어떻게 할까? 거기 책에서는 마치 무게 중심이 여기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재야 될 것 같은 그런 바보 같은 느낌도 드는데 문제는 이 거리를 떨어져 있는 거리로 보려면 무게는 이렇게 작용해서 수직한 방향이 아니야. 맞아? 그래서 항상 받침점과 힘이 작용하면 그 힘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가 90도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거리를 재는 게 맞아. 됐어? 그래서 요 거리라서 요거 한 칸이라 0.01m야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봐줘. 그래서 0.01m 떨어진 곳에 20N의 힘으로 당기고 있어. 그래서 돌림힘은 0.2야 라고 하고 돌림힘 단위는 뉴턴미터야. 돌림힘은 힘이 아니거든. 돌림힘 단위는 뉴턴미터야. 알겠어? 요거 기억하자. 자, 요거 말고 다른 질문? 됐어? 10분만 쉬었다가 오늘 1과 에너지 여기 진도 나가자. 중3